내용 속에는 세조께서 어의를 내리시오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은 분명히 다른 옷도 아니고 세조가 친히 입었던 옷을 내렸다 하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1466년 세조 12년에 그 상원사가 발원이 돼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당시에 문수동자상 그 복장유물로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그 어의는 틀림없이 세조의 옷이다 하는 게 밝혀질 수가 있습니다. 피고름으로 얼룩진 비단 속적삼. 그것은 조선 7대 왕 세조의 어의였다. 이것이 세조의 어의였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신라시대 때 창건됐던 상원사를 당시 주지이던 신미대사가 이 세조의 만수무강을 위해서 중창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1464년입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세조는 이 중창을 돕기 위해서 이 상원사로 그 물품을 보내면서 자신의 글과 이 신미대사의 글이 함께 담긴 이 어첩을 상원사로 보냅니다. 그때 이 피 묻은 속적삼도 함께 보낸 것이죠. 그리고 2년 뒤에 이 중창은 끝났습니다. 세조가 상원사를 방문한 것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문수동자상이 법당으로 모셔지면서 그 안에 각종 유물들이 복장이 됐는데 의숙공주와 정현조가 쓴 발원문과 함께 이 세조의 피 묻은 속적삼도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피고름이 묻은 속적삼의 주인공이 세조란 것도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세조의 속적삼에 왜 피고름이 묻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아까 그 속적삼에 피고름이 묻어 있던 그 위치를 한번 기억을 해 보시죠. 목, 그리고 손목, 그리고 옆구리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세조의 몸 그곳에 어떤 상처가 집중적으로 나 있었고 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피고름이 흐르고 있었다는 뜻은 아닐까요? 도대체 어떤 병에 걸렸기에 세조의 몸에 그런 피고름이 흐르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가 이 간대거리 이 편말입니다. 기념 뭐 비랄까, 기념탑이랄까 이런. 상원사로 오르는 길목에 작은 석조물 하나가 있다. 관대거리. 세조가 상원사에 왔을 때 이곳에 의관을 걸어뒀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입고 있던 이 의관을 이곳에 이제 걸어놨다. 그러고서는 이제 모욕을 했다. 그래서 이곳을 이제 간대거리, 임금의 간과 띠대를 소위 의관이죠. 걸어놓고 모욕을 했던 곳이다 해서 지금도 지명의임은 간대거리라 그러고. 세조가 의관을 관대거리에 벗어놓고 이 계곡에서 목욕을 했다는 것이다. 마침 그곳에 한 사람이 들어가 목욕하기 좋은 장소가 있었다. 여기였을까. 세조는 목욕 중 문수동자를 만났다고 한다. 다 시종을 물리치고 혼자서 목욕을 했다 그러거든요. 이제 그러는데 어떤 그러면 삼위성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삼위성이 지나가는데 그래서 불러서 이제 내 등을 좀 밀어다오. 그래 등을 다 밀고 나니까 시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지만은 어디 가서 임금님 내가 이게 등을 밀었다. 그럼 등에는 뭐 이게 등창에 나서 엉망진창이더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도리어 이게 하나 참 벌 받을 수도 있고 또 이 민심도 좋지 않을 수도 있겠고 그런 소리 어디 가서 내 등 밀어줬다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랬다는 거예요. 전해지는 얘기대로 세조에겐 등창이 있었을까? 조선왕조실록 CD롬으로 세조가 생전에 어떤 병을 앓고 있었는지 검색해봤다. 세조의 병원에 대해 언급된 기록은 40건 이상. 하지만 병명이나 증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데
세조 12년 10월에 세조가 현오색을 가미한 칠기탕을 복용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현오색이란 어떤 약재일까? 현오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게 뭐? 한약재로 쓰이는 것은 현오색 식물의 땅속 줄기 부분이다. 이 약재료는 심통이요, 심장의 통증을 느끼거나 우리 그 피의 흐름이나 우리 혈의 흐름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 그런 거기 약을 쓰는 약재료로 알고 있습니다. 칠기탕에 사용되는 약재는 인삼, 계피, 반하, 그리고 감초와 생강이다. 세조는 여기에 현오색을 가미해 복용했다. 현호색을 칠기탕과 함께 먹는 것은 어떤 증세에 사용되는 처방일까? 동의대 한의학과 김훈 교수는 특이하게도 조선시대 왕들의 질병에 대해 연구해오고 있다. 칠기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칠기는 사람의 7가지 감정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희, 노, 우사, 비, 공, 경 해가지고 뭐 기뻐한다든지 너무 기뻐한다든지 성낸다든지 근심 걱정한다든지 한 곳에 지나치게 집중해서 헛돌이 생각한다든지 또 슬퍼한다든지 두려워한다든지 놀랜다든지 이런 7가지 감정이 이제 칠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칠기탕은 그런 그 감정적인 자극으로 인해서 인체의 기운이 울체되고 그래서 생긴 여러 가지 다양한 병증에 적용이 되는 그런 처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조는 이제 그 정신적으로 많은 중압감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동의보감은 칠기병과 같이 화가 왕성한 병엔 창이 생긴다고 전한다. 창은 일종의 피부병이다. 실록에 세조가 피부병을 앓았다는 기록은 없다. 하지만 김훈 교수는 세조가 자신의 병을 풍습병이라고 말한 기록에 주목했다. 풍습병이란 풍과 습에 의해 생긴 질병, 즉 관절염, 두통, 요통, 피부병을 통칭하는 병명이다. 세조는 그 풍습병을 이야기할 때 원천욕과 관련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선시대 역대 임금들이 이제 다양한 치료 방법을 시도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천욕이었고, 근데 이 원천욕은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많이 그 사용을 했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조가 원천욕과 관련돼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풍습병은 혹시 피부병을 의미하는 것인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그런 가능성도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세조는 풍습병에 대해 말하기 한 달 전 온양온천을 다녀온 바 있다. 수양대군 시절부터 세조가 3차례나 방문했다는 온양. 이곳엔 세조와 관련된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 신정비도 세조가 발견했다는 찬 샘물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비다. 세조가 온양을 자주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 온양온천은 그 라지엄 성분이 제일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알칼리, 철분, 뭐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피부병, 관절염, 뭐 이런 데 이제 효염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세조께서도 그 피부병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자주 오신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세조의 속적삼에 남아있는 피고름 얼룩은 피부병 때문에 생긴 흔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어떤 피부병이었길래 피고름이 계속